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재선 대표님과 새롭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으니까 방송 종료 후에도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 번호로 문자메시지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밤에 발표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2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양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정거래일 강세로 마친 미증시를 따라 상승 출발을 썼지만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마감 직전 결국 하락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는 해열제와 항생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양시장에서 제약주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쳤는데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1,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종가는 1원 20전 내린 1,306원이었습니다. 양지수 마감가는 전날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03% 빠진 2,372.40포인트로 문을 닫았고 코스닥은 0.01% 내린 715선에서 마쳤습니다. 양시장 수급 현황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담고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1,120억가량,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74억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오르면서 전월의 7.7%와 전문가 예상치인 7.3%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했었던 1981년 이후 최고치였던 9.1%에서 2%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률을 많이 줄이게 된 이유들도 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폭이 1년 만에 크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라서 긴축 강도를 과감하게 낮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빠르게 피벗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은 전날 70%대에 비해서 장중 8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내년 첫 회의인 2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3%, 나스닥이 1.01%, S&P 500 지수는 0.73%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리뷰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저희 아침 7시 방송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따가 자리 옮겨서 본격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H와 FSN이 각각 23%, 25%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에 63,400원에 진입해서 83,000원 넘는 가격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3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덕신하우징 마찬가지로 36% 수익률 기록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3,580원에 진입해서 5,390원에 매도하면서 무려 50% 넘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히림이 12%, 아모센스도 18%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자세히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종료 전에 팍스 밀키트에서 어떤 섹터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반에 새로운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저희 아침 7시 방송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아주 또 아침부터 새롭게 종목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팍스 밀키트에서도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밀키트에서 처음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7시 방송에서는 여러분께 매주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 시간, 밀키트 시간에도 개장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또 속도감 있는 개장초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살펴보셔야 되는지 앞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시 30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것도 환영하고요. 저희 밀키트에서 개장 상황 전달해 주시면서 또 오늘의 하루의 투자 전략 세우는데 큰 도움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팍스 밀키트 어떤 걸로 알려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샵 3989 번호로 문자메시지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또 어떤 종목 나오는지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방송에서는 오늘 대표님 처음 나오신 거기 때문에 앞방송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이제 돈줄 내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점검표에서 아무래도 가장 높은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제일 눈에 띄는 게 50% 넘는 수익률 기록했었던 SY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 저는 그 건축자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선정해 주신 이유와 또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SY. 제가 방금 건축자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샌드위치 패널 쪽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그 네옴시티 얘기를 빼면은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 SY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보이는 곳이기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네옴시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이미 7월에 우크라이나 장관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모듈형 주택을 우리가 도입하고 싶다, 좀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이 직접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상승이 일어났었고, 그 후에 최근에는 네옴시티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기술자분들 이제 네옴시티에 직접 가시겠죠. 그럼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을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형 주택으로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숙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이 모듈형 주택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4,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선을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굵기를 넓혀드리면 되겠죠. 자, 보시면 4,000원 구간이 지난 7월에도 한번 상승해서 막혔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힌 후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11월 이 10일 정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후에 뭐 한 2, 3일 정도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50%, 한 열흘 만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이 4,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급등 시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매도 구간이 어딥니까? 대응 가격이 어딥니까? 이 부분을 저희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은 대응 전략은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는 4,000원을 돌파하는 것만 보고 있었고 돌파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다. 기존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번 올라와서 건드려 주었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석 달 이상이나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이슈가 한번 나올 수 있고 4,000원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돌파 후에는 멋진 모습 보이고 지금 현재 구간도 봐야겠죠. 자, 우리는 이 매도 후에도 그 뒤에 언제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타이밍을 보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맞습니다. 4,000원입니다. 네. 자, 4,000원. 너무 소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을 알고 계시면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서 요 4,000원 구간에서 다시 내려와 주면서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4,000원 구간 쪽에서 유지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편입하셔서 이번에는 기존 고점을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혹시나 고점을 낮추면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면서 5,000원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000원을 못 넘어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구간 이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꾸준히 이 종목을 관찰하면서 여러분께 투자 의견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SY 관련된 얘기 리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대표님 강조해 주셨지만 4,000원 선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매도를 하셨지만은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4,000원 선 지켜보시고 5,000원 돌파한다면은 또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SY를 안 그래도 그 진입한 날짜를 보니까 11월 초길래 제가 이때 한참 저희 네옴시티 재건 얘기할 때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종목도 사실 SY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좀 건축 자재 쪽 관련된 종목이고 보니까 진입일도 같아요. 11월 10일. 네. 덕신하우징도 역시나 네옴시티 재건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네. 그 하루의 시작을 항상 정리해 주시다 보니까 이 흐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방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덕신하우징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모듈러 관련주 쪽에도 이제 데크플레이트 쪽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천후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약방의 감초 같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2,000원 구간을 돌파하거나 1,700원 구간으로 내려와서 조정받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 10월 초에 양봉을 하나 세워준 후에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이 양봉 상단에서 윗꼬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죠. 2주 동안이나 너무나도 잘 버텨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버텨준 다음에 위쪽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는 바라보고 이 종목 누군가 밑에만 내려오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구나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10일 날 요 강력하게 양봉이 나온 모습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개파락이 나온 후에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후에 움직임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 말씀드렸죠. 사실 어정쩡한 가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700원 구간으로 내려오거나 2,000원을 돌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1,700원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위쪽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3일 정도 기다리고 봤더니 그 다음날 강력하게 갭으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날 실망스럽게도 윗꼬리만 달고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한참 위죠. 그래서 수익권에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면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4일째 되는 날 양봉을 세워주고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000원을 제압해주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2,000원부터 해서는 저항을 300원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을 돌파하느냐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2,600원인데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 먼저 걸렸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SY와 마찬가지로 덕신하우징도 지금 2,000원 구간까지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뭐 다시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0원 초반 구간이라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조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휴식 구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UAE에서 평화회담, 비공개회담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첫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이견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첫 회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10가지 조항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승자니까 이걸 다 들어주면 우리가 휴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 러시아에서 받아들일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휴식 구간이 나온 게 당연하다. 그리고 또한 수급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뭐 아바타2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멋있게 최근에 올라왔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급을 위해서는 2차 전지주라든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한 후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휴식은 종목이 상승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최근 지금 1,400원대부터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 숨고르기 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원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지금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 이재선 대표님 지금 덕신하우징 한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와 테마의 지금 순환까지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덕신하우징 어제 종가 2,05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나 재건 관련주 쪽에 순환매가 살짝 빠져 있고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은 충분히 2,000원 선 지지가 된다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아마 그 순환매가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줄 나는 그런 시청자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수익률 리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 종료할 때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얘기가 나오는지도 관심 가져보신다면 여러분의 계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0분, 51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어제장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우리 지수들이 큰 변동성이 없이 흘러갔는데요. 현재 예상지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동시호가 진입 구간에서는 좀 하락 출발 예상됐었지만 코스피 현재는 0.12%가량 한 3포인트 가까이 소폭 올리면서 2,37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전달해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아직 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1% 정도 내리면서 714선에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장 후의 상황도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대표님 순환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지난주부터 한 이번 주 초반까지도 미디어 콘텐츠주들 제일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 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이 네. 모멘텀은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오늘이 아바타2 개봉일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 때일까요? 미디어 콘텐츠주들은 이제 여기까지만이었을까요? 네. 어제 방금 질문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 싶어요. 콘텐츠 관련주들 여러분들 최근에 아바타2 때부터 관심 가지신 분들이야 갑작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달 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레몬레인의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그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콘텐츠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인 후에 중국 소비 관련주 쪽 그리고 중국이 이제 OTT 부분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바타2가 이제 개봉하는데 이제 끝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개봉한 후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면 될 텐데요. 아바타 1 보신 분은 알겠지만 2까지 기다리는 시절이 너무나도 그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 대기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바타2 예매했어? 너는 예매했니?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예매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자리는 구매하기 어렵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포기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봉하기 전의 효과이냐 아니면 개봉 후에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개봉 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잠시간의 휴식, 숨 고르기. 우리 사람도 100m를 전력 질주하게 되면은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호흡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사지를 해주고 휴식을 취해야 또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은 생물과 같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콘텐츠 관련주들도 지금 어제의 휴식 그리고 조만간 이제 재상승을 위한 이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점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굽혀야지 더 높게 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도 아바타 2의 모멘텀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게 저희 또 한 10일 되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는 가족분들, 뭐 연인분, 친구들끼리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이 대작들이 특히 개봉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유망한 영화가 하나 나온다는 게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도 감히 의견을 못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디어 콘텐츠주들 한동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의 수요도 있었고요. 지금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올 것 같다는 게 이재선 대표님 의견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순환매 시장에서 미디어 콘텐츠주들 다음으로 흐름을 바로 이어받은 게 바통 터치를 받은 게 제약주들인 것 같아요. 네. 한 이틀, 이번 주 화요일쯤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제약주들의 모멘텀은 저희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나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강력한 긴축 정책 때문입니다. 자, 성장주들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R&D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9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좋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신약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매출이 나올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연구 비용을 다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사채라던가 아니면 뭐 증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어려움을 겪은 건 당연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모멘텀이 하나 나왔죠. 감기약 대란. 자, 이 감기약 대란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품귀 현상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감기약 원료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화일약품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경보제약이나 우리 콜대원으로 유명한 이제 대원제약 같은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요. 자, 최근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구간이었고 돌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이슈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핑곗거리 찾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이 좀 단기적인 수준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이지만 굉장히 화끈하죠.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럼 이 단기적인 부분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깔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지금 뭐 서두에서 이제 시황 설명해 주셨듯이 이 CPI 지수가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7.1%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주들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지수 관련주들도 연동될 수 있으니까 이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급등 나왔을 때 잘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CPI 얘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시장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서 좀 이렇게 어떤 이슈가 불거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에서 뭐 항생제, 해열제 부족하다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주들 실제로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 4종목 중에 뭐 하나는 좀 다른 이슈기는 했지만 네. 다 제약바이오 관련 쪽이었고 상승률 높은 쪽도 다 그쪽이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꽃인 만큼 또 빠르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시고 또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은 그때 다시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짧고 굵게 타오를 것 같다는 전망 우리 제약주들, 의약품 관련주들 쪽에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약주 말고 어제장에서 좀 새로운 건 아닌데 오랜만에 보는 테마가 있었어요. 네. 저희 한창 왜 여름에는 태조 이방원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원전주들이 어제 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국내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미국의 SMR 네. 소형 모듈 원전 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원자력 협력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보는 우리 G2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네. 자, 원전주들 전문가님 아까 수익률 리뷰하면서 네옴시티 관련 얘기를 해주셨지만 원전주들도 다시 또 모멘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뭐 관찰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과 SMR 협력하는 부분은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죠. 네. 그때 이미 좀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한다라는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최초로 수출한 사실 한 번밖에 없죠. 정확하게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이명박 정권 때 수출한 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지금은 원전 관련해서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폴란드랑 이미 MOU를 맺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체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있으니까 그리고 루마니아도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원전주들 저도 관심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할 만한 성과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뭐 한동안은 좀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급들이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쏠려 있다가 최근에는 콘텐츠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이동.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금이 해당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 뭐 기존에 있던 이슈지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건 확인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 있는 분들 최근에 좀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잡아도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원전은 우리나라가 뭐 짧게 보는 분야가 아니라 미래를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롱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아까 SY나 덕신하우징 말씀드렸던 전략들처럼 짧게 이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할 경우에 뭐 정리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전략도 유효하고 그냥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귀찮다 나는 본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롱텀 전략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 뭐 대장주 쪽을 그냥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그냥 편안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어제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기대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가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관해서 이렇게 또 사이클이 긴 테마가 어제 또 오랜만에 부각이 된 게 있었는데요. 조선주들.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쪽에서 송유관 파열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가도 좀 다시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선주들 좀 각광받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이 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주워 듣긴 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 얘기 맞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역시 그 매일 아침 이렇게 사실 전날부터 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송유관 파열로에서 유가가 올랐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그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원유 소비 국가가 다시금 산업을 살린다고 하면 내년에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다시 한번 부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가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가 올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 원유를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유를 보관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NG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LNG선에다가 원유를 담아놓고 그냥 바다에 띄워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유식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송유관으로 이제 뭐 유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다에서 보관하겠다라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조선이나 이제 LNG선 같은 경우 워낙 뭐 특히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뛰어나서 뭐 대부분의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수주 잔고는 이미 뭐 다 쌓여서 이제 수년간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편한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이제 2000년 후반부터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유율 1위였는데 LNG선을 통해서 우리가 탈환을 해왔고 이 고부가치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선 이제 슈퍼사이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현대일포조선을 비롯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테마는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 테마는 M&A 테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올해부터 해서 이제 뭐 가장 뛰어난 기업부터 해서 실적이 하나 둘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슈퍼사이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실제로 방금 언급해주신 현대미포조선 상승률이 되게 좋았어요. 5% 가까이 네.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조선주들 슈퍼사이클에 우리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다 정리를 해주셨고 LNG 선박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한 번쯤 여쭤볼게요. 네. 이 조선주 가운데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주 가운데서 제가 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짚어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은 현대일포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가장 먼저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뭐 대장으로서 지금 그 동안에도 올해 내내 뭐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일포조선은 당분간 뭐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영원한 테마가 있죠. 자, M&A 테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저가 메리트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위포조선이고 네. 내가 마음을 조금 졸이더라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크게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는 투자하시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조선주 관련해서 종목까지도 대표님 마음속에 있는 종목을 이제 꺼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처음 나오셨으니까 팍스 밀키트 시청자분들을 위한 좀 선물로 제가 네.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조선주 중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괜찮고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오늘 장 초반에도 현재 0.7%가량 올리면서 8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거기에 비하면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지만은 내가 조금 더 자금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어제 마찬가지로 4%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도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19,350원 선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 오늘 팍스 밀키트와 함께 또 종목 공개해 주실 장소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로 100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밀키트 공개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시 10분 지수와 수급 상황 짚어드리고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진입할 때는 양지수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장 초반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8%대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390선 회복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391.6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보다 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720선까지 탈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70억 가량 팔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520억 정도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0억, 30억 정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만 60억 정도 팔자 포지션입니다. 환율을 오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크게 내린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14원 정도 내리면서 1292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림폭이 살짝 줄어들면서 12원 10전 정도 하락한 1293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과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면은요. 어제 장에서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다가 우리 완성차주들, 현대차, 기아의 내림폭이 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미국의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또 개정안이 아마 올해 내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크게 내렸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꾸준하게 이어져 온 악재가 아닌가. 우리 전문가님, 자동차 완성차주들 그리고 부품주들에도 영향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동차주들. 한숨을 일단 네. 쉬신 것 같은데. 네, 자동차주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또 시총 상위 종목이고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로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최근에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IRA법 이게 뭔지 참 우리나라 자동차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호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여러분들 전기차 판매량이랑 다 보시면은 판매량이 모두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만 상승하면서 상반기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판매량이. 자,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악재는 바로 미국인 거죠.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중국, 유럽을 들 수 있는데 유럽에선 너무나 잘 나오고 중국은 어차피 우리나라 이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 포기라고 보고 그럼 유럽은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IRA법이 시행되면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제조를 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3년 유예만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처음 나왔을 때 1년이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1년이면은
미국에 어떻게 공장을 뭐 짓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조지아에 현대차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20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럼 3년 후에만 돼도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조율이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이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뭐 큰 관건인데 자꾸 지연된다라는 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와 정부 간의 뭐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뭐 따라잡아야 하는 기업 중 하나가 현대차인데 미국의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 같은 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그리고 뭐 기아의 EV6가 너무나도 큰 이제 벽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위협할 대상은 현대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후부터 로비가 좀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연되는 부분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돈을 좀 많이 썼구나, 힘을 좀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죠. 자,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자,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뭐 올해가 됐던 내년 초가 됐던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돌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당장은 너무나도 힘든 구간이지만 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됐던 아니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지금 당장 수급이 좋은 섹터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최근에 컨텐츠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동을 해서 먼저 차익 실현을 누린 후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숨을 쉬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좀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 보시고 마음을 좀 비우고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정리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셨다가 나중에 다시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방송 3분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오늘장 얘기는 자리 옮겨서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얘기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팍스 밀키트 공개하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어느새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릴 시간이 됐다는 뜻인데요.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메인 재료 어떤 건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핵심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CPI가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섹터 하나만 가지고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조선주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들이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면은 제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정고점이었던 뭐 2,550 구간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조금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꼭 대형주가 아니라 대한주들도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육 채널에 입장하셔서 이 대한주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선정해 주신 오늘의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형주들 많지만 중소형주들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